안녕하세요. 예, 저는 양의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간 유학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일본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이제 아사야마 마사하루라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참 그 뭐랄까 목사이긴 하지만 어떤 그 철학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분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 저런 사회적인 얘기를 자꾸 하나.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냥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거의 90% 이상 하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도덕 윤리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근데 어떤 인류의 문제, 어떤 사회 문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책임 문제라든지 어떤 평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좀 반발심도 가졌는데 한 10년간 이렇게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사실 오늘 얘기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제일 부족한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외우고 뭐 고르고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이제 대학에 가면은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아야겠다. 스펙 쌓기에 바쁘고 그래서 일단 또 사회에 나가면 또 일하기 바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말을 하는데 요새 어른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랬어요. 뭐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아이들이 하면은 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죠. 지금은 더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학습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부모님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알아서 할 텐데 뭐 그런 얘기 자꾸 하시냐고. 근데 실제로 나중에 할 시간이 있을까요? 나중에 그것을 알 시간이 있을까요? 그런 걸 이렇게 부모들하고 자녀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진다.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식민지 지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식민지 지배를 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폐쇄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그 단위 그리고 또 가족이라고 하는 단위 어떤 그런 단위로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런 어떤 보편적이고 인류 차원에서의 어떤 이야기 어떤 생각 이런 걸 별로 안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강의 시리즈를 기획한 게 그러한 어떤 그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고방식을 그리고 지나치게 실험적인 사고방식이 얼매어 가지고 보다 큰 문제를 이야기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우리가 한번 이럴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번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행복과 성취 사회인데요.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위하여.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과 성취라는 말이 있어요.
자, 행복이 무엇일까? 성취가 무엇일까? 뭐 그거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느냐, 성취를 하면 행복하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부를 왜 하느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문제를 보시거든요.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성취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성취를 하는 것이다. 예. 여기 학생은? 저도 행복하기 위해서 성취. 근데 일단 그렇게 이제 이성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때 공부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는 것도 다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성취를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어떤 그 성취가 본질적인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읍시다 우리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그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고 일을 하냐?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일을 해가지고 뭔가 성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해서 도대체 그런 허무감을 느끼고 그러고 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었어.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살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경우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내가 뭘 위해 살았을까? 그 축구선수 이영표라는 사람이 있죠. 네, 이름 재밌어요. 이영표. 근데 그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죽을 때 나는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는 더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기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좀 더 의미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보람 있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 수업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혹시 좀 봤어? 책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들어봤어? 들었나? 안 읽어봤어? 읽어봤어? 책을 몰라 해? 나중에 꼭 읽어봐요. 진짜 좋은 책이야. 근데 이 인생 수업이 어떤 책이냐 하면 호스피스 병동이죠. 거기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사람이 의사예요. 정식 의사면서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들은 얘기를 갖다 놓고 책을 썼는데 사람이 죽을 때 진심이 나온다는 거죠. 자신에서. 근데 사람들이 똑같아요. 이혁표 선수랑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냐면 성공, 출세, 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사랑을 했으면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도 못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은 흘러갔어. 결국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을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남들이 학교를 가니까 나도 학교를 가고 남들이 취업을 하니까 나도 취업을 하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하고 남들이 자식을 낳으니까 나도 자식을 낳고 그런 식의 어떤 생각 없이 그 인생에서 치러야 할 그 어떤 과제들 그냥 하나하나 그냥 소화해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구나 이제 호스피스 온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죽을 나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죽을 나이 막 80, 90 된 사람들 보통
아직 뭐 예를 들어 내 나이라든지 심지어 뭐 여러분들 나이가 될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야 인생이. 아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돼.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살면서 많이 까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흐름 속에 그 휘말려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현실이 아닐까. 여기 이제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70 먹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저축을 많이 해가지고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인터뷰를 했죠. 할아버지,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럼 아마 그랬을 거야. 내가 저축을 많이 했으니까 이걸로 뭐 좋은 일을 하겠다. 아니면 뭐 여행을 다니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걸 먹겠다. 뭐 하다못해 그런 얘기로 나올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 대답이 뭐냐? 앞으로 더 많은 저축을 하겠습니다.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저축만을 생각합니다. 이 할아버지에게는 저금 통장에 쌓여있는 돈들이 행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행복일까? 네,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본질적으로 잘 생각해봐. 저축을 왜 하겠어? 저축을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저축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당연히 저축을 해가지고 뭔가를 쓰겠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축을 하는 것 자체가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솔직히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도 뭐 그런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 재산이 꽤 있거든. 근데도 사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냐면 팍팍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돈을 좀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어머니가 좀 더 돈을 많이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머리에서 백혈이 있어요. 뭐 그랬으니까 돈을 벌었겠죠. 벌었는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요새 내가 가끔씩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빌딩 주인이 나와요. 건물 주인이. 근데 그 건물 주인이 평생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누라는 죽고 자기 딸은 외국에 나와 살아요. 근데 자기 딸이 자기를 잘 돌봐주지 않아. 연락을 안 해. 그리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 그런데 건물 주인이잖아. 건물 주면 뭐예요? 조물주고 높은 건물 주잖아. 근데 어떡하냐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 쓰레기 버리는 데 가서 그 재활용품 주워와가지고 그거 쓰고 있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돈 아깝대.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 근데도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 그리고 자기 그 세준 그 식당 가서 있잖아. 뭐 밥 남은 거 없어? 그거 나 줄래? 어차피 버릴 거잖아. 그거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있어. 비참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주위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옛날에 그런 책을 하나 쓰고 싶었어요. 바보들은 쌓고 모으기만 한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들이 그 잠언이라는 데 나오는데 부자들이 열심히 쌓는 것은 누군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열심히 쌓는 걸 갖다가 누군가가 그걸로 선한 일을 하게 되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명쾌하구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저기는 중국 사람이 받는다는 식으로. 이제 그런 삶을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나이 40이 돼가지고 참 그 인생의 어떤 딜레마에 빠진 거죠. 내가 여태까지 넘어갈까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자, 많이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목적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그렇게 긴 인생은 살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성취한 게 꽤 있을 거예요. 뭐 대학에 합격한 거, 뭐 그런 식으로. 자, 우리 학생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무척 기뻤나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어요? 1년 갔어요? 2년 갔어요? 아니요. 하루 이틀. 응?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우리 학생은? 2시간. 2시간. 우리 학생은? 일주일. 그러니까 기쁜데 일주일이면 끝나잖아. 여기가 제일 기네. 일주일. 그럼 우리 학생들 중 가장 길었던 기쁨. 이것 때문에 내가 뭐 1년이 기뻤다. 뭐 10년까지도 그렇고 한 1년 정도는 기뻤을 것 같다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죠?
근데 오늘 맛있는 걸 먹었더니 되게 행복하더라 그런 느낌을 가진 적 있죠. 그러면 오늘 아니면 친구랑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았다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합해보면 되게 길거든요. 그 다 합해보면 우리 평생에 한 1년 넘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게 더 행복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대학에 합격하는 거, 그 다음에 취업하는 거, 그리고 뭐 결혼하는 거.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 달을 기뻐할 거면 집을 사고 1년을 기뻐할 거면 결혼을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면 1년 기쁜가? 1년 정도 기쁠 수 있겠다. 지금도 뭐 10년 기쁜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이루는 것 자체가 가져다 주는 그게 생각보다 되게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국비유학시험에 붙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바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행복했죠. 그리고 석사과정 들어갈 때 기뻤고, 박사과정 들어갈 때 기뻤고, 박사학위 받았을 때 진짜 기뻤고.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길어야 한 달이더라고요. 박사학위 받았을 때는 진짜 기뻤죠. 그래서 한 달 정도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우리 논문 심사하는 그 심사위원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축하한다고. 논문 통과됐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그 교회 사람 집에 가가지고요 3시까지 술을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3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끊었어요. 속병이 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기뻤어. 근데 그래봐야 한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성취를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고 사실은 성취도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취가 자꾸 목적이 되는 바람에 그 성취에 매달리다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왜 내가 성취를 해야 되냐 이걸 모르고 그냥 성취로 달린단 말이죠. 여기 이제 원자폭탄 얘기를 했거든요. 핵무기 얘기를 했거든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 원자폭탄 이것이 수십만의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미국 측의 변명은 뭐냐면 만약에 핵무기가 안 떨어져요. 원자폭탄이 안 떨어졌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전쟁이 더 길어졌을 것이고. 자, 우리 학생들 동의하나요? 어때요? 어떤 면에서 반대해요? 결과론적인 얘기나 우리 학생은 어때요? 찬성이요? 반대요? 저는 찬성.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제 일본군하고 대치돼 있던 전선들 하며 죽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다고. 우리 학생은 어때요? 저도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종결되지 않나. 하여튼 이거는 뭐 정답을 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일본이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항복했다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읽어본 책인데 일본의 그 전쟁 수뇌부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항복하려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련이 8월 8일인가 참전해요. 8월 6일날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8월 8일날 선전포고를 하고 참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은 일본 수뇌부가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소련이 참전했을 때 일본은 항복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왜 그러냐? 소련이라는 나라는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예요. 이게 공산국가잖아요. 만약에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공산화가 될 수 있다. 공산화가 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소련이 참전하는 게 늦어졌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얄타 회담을 하는데 7월달에 얄타 회담을 하는데 일본 측에서 내건 항복 조건이 뭐냐면 천황의 지위를 보존해달라 이거 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그 당시에 해리 트루만이 미국 대통령인데 해리 트루만이 그걸 수용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포츠담 선언 그 원문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만들어서 발표하기 직전에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그 소식을 트루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알려준 거예요. 대통령 각하 원자폭탄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그 선언문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천황의 지혜를 보존해주겠다 했는데 두 번째는 그 얘기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일본 측에서는 항복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이게 왜 그랬겠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가지 변화는 뭐냐면 거기 소련에 대해서 그 당시 그냥 그 원자폭탄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련에 대해서 계속 참전해달라고 계속 애원을 했대요. 그런데 그 원자폭탄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 소련에 대해서 참전을 별로 하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된 거죠. 그게 뭐냐? 두 가지. 원자폭탄이 있으니까 더 이상 소련이 필요 없다. 근데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 그 공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게 싫다는 거야. 두 번째는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된다는 거야. 터뜨려서 미국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 그래서 세계의 그 최강의 나라, 미국의 어떤 위력, 그런 얘기, 그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트루만은 일본에게 항복문서를 그런 식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역으로 얘기해서 소련에게 참전을 요구했거나 아니면은 일본에게 항복문서, 항복 조건을 좀 완화시켜줬으면 7월달에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폭탄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얘기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원자폭탄이 터진 게 전쟁을 빨리 끝내게 했을까라는 게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원자폭탄이 터져서 일본과 그 미국의 전쟁이 끝난 것이 물론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원자폭탄 만든 것 자체가 과연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이냐? 라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자폭탄을 만든 학자들,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만들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뭔가 연구를 열심히 한 거야. 막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원자폭탄이라는 거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성취한 거예요. 야, 우리가 원자폭탄을 만들었다. 한 어떤 성취감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지. 이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산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물론 안 했고 전쟁을 빨리 끝내게 하는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물론 안 했을 것 같아요. 더구나 그 원자폭탄을 만드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디서 원자폭탄을 만드느냐면 독일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실은 원자폭탄을 먼저 만들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도망을 온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이 원자폭탄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성취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런 그 생각 안 하고. 근데 원자폭탄 얘기는 조금 극단적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성취를 했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일을 해서 뭔가 이루어야지 그래서 성공해야지라는 그 기분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잘못하면은 어떤 이런 만약에 원자폭탄 발명한 것이 인류에게 재앙이었다면 이러한 재앙을 갖다 줄 수도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성취지향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하여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왜 배터리가 없어?